쿠팡에서 제품 판매하시면서 솔직히 기분 좋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매출 올려도 광고비 뭐 다 떼고 한 달 반 뒤에 정산해 주는데 그 긴 정산 기간 때문에 그동안 번 돈도 다 까먹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26년 1월 기준으로 25년도 말에 쿠팡 광고 성과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서 결국 저도 이제 쿠팡 광고비 한 700만 원 정도로 삭감을 했거든요. 이 비용을 다른 마케팅에 활용했더니 제 월간 브랜드 검색량이 한 700회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광고를 돌리지 않으면 매출이 나오지 않는 쿠팡 현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쿠팡을 벗어난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는지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쿠팡이 지금처럼 광고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계속 유지하신다면 우리 소중한 시간과 노력들이 결국 아무런 보상이 없이 다 사라질 수 있거든요. 진짜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일반 유통사업이나 오프라인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소중한 돈이 2달 가까이 다른 곳에 묶여있다는 게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그리고 그 정산을 내가 상대 거래처와 1대1로 맞춰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 사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수수료나 광고비가 언제 어떻게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원래 확인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월 정산하면 깔끔하지 않나요? 근데 현실은 주종상으로 셀러 월렛으로 정산금 미리 받아서 카드 끌고 자금 돌리고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쿠팡 어떤 데이터적인 숫자가 아니라 좀 감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와, 이번 달은 좀 제법 많이 팔았는데 근데 내 돈 다 어디 갔지?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추측으로만 하다 보면 갑자기 자금이 딱 막히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쿠팡이 18% 정도 고리대금 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거예요. 자금이 막히니까 실제로 많이 이용하실 거거든요. 결국 남은 짜투리 마진까지도 이를 이자로 다 날라갑니다. 그 대출이라는 건 원래 사업성이 검증된 아이템에 사업 확장을 위한 레버리지를 쓰는 거지 돈줄이 막혀서 그걸 메우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사업의 위기로 갈 때 하는 겁니다. 이마저도 내 상품이 지속적으로 좀 잘 팔리면 괜찮은데 근데 쿠팡은 그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요새는 우리가 상표권 등록을 해도 진짜 똑같이 생긴 제품이라면 가격 매칭을 걸어버리거든요. 쿠팡의 입장은 상표권 소송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똑같이 생긴 제품이 맞잖아. 그러면 싸게 파는 사람들 그냥 올려줄게. 아이템 위너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고는 쌓여있고 창고비 나가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잘 팔려서 발주는 했고 물건은 들어오는데 로켓 그로스 배지 뺏기고 매칭 걸리고 이러면 완전히 사업이 앞뒤로 꽉 막혀버립니다. 앞으로는 정산금, 뒤로는 매칭. 특히 로켓 그로스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로켓 그로스가 처음에 왜 핫했는지 그 이유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초기에는 수수료도 별로 없었고 판매자 유치를 위해서 프로모션도 많이 했습니다. 노출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을 가지고 로켓 그로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라고 말하는 강사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올려만 두면 잘 팔리는 게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 기획도 안 된 제품 가지고 와서 로켓 그로스 넣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로켓 그로스는 이미 내 제품이 검증이 됐고 배송이 좀 빨라지면서 전환율을 올리고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주기 위한 그런 확실한 구조를 만들어 들어가는 거지, 원가율이 40% 넘어가는 제품들은 정산하고 나면 진짜 돈이 안 남아요. 쿠팡 로켓 그로스는 거의 40%를 쿠팡이 준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세금 떼고 운영비 빠지고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내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습니다. 물론 로켓 그로스로 돈 버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상위 0.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자본력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내 제품이 있는 경우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광고로 와스를 좀 속인다든지 쿠팡에 우리 일반 판매자들이 속을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지만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결국 우리가 잘 팔고 있는 제품들을 쿠팡은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자체 PB 상품으로 만들어서 로켓 상품으로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지 못한 제품들은 중국 업체들이 지금 들어오는데 심사기간이 1일로 줄었죠. 결국 싸게 들어와서 싸게 팔아달라는 겁니다. 쿠팡이 PB를 팔던지 그게 안 되는 것은 중국 판매자들이 팔아달라고 계속 장려를 하고 있어요. 결국 저가전쟁, 자본싸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방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쿠팡을 좀 서브 플랫폼으로 활용하시고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 비중을 계속 높여 나가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쿠팡으로 하겠다 라고 고집 부릴 수도 있는데 아직도 그런 강의들이 많잖아요. 진짜 장담하고 1년, 2년 뒤에 보세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정말 많이 받고 진짜 1, 2년 뒤에 돈이 남는 게 아니라 밑빠진 독이 물붓기라는 것을 딱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택배가 집화가 되면 다음날 정산금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 빠른 정산금을 이용하시게 되면
솔직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쿠팡에서 겪는 모든 문제가 전부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쿠팡이 온라인 시장에서 매출을 많이 가져갔다 해도 경쟁력 갖춘 자기 제품은 네이버에서 계속 잘 팔립니다. 이쯤에서 네이버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입하는지 4단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상위 판매자들 한 10명에서 50명 정도를 어떤 판매자가 어떤 포인트로 얼마의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지 이거를 최대한 꼼꼼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작업만 한 3일 정도는 최소 하셔야 된다 보거든요. 뭐 길면 한 달 해도 됩니다. 이게 구체적일수록 내가 자리 잡기가 정말 수월해요.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분석한 걸 토대로 최대한 내 상품의 판매 포인트, 구매하는 고객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가격, 상세 페이지 등 내용 등을 좀 경쟁력 있게 수정하셔야 돼요. 쿠팡처럼 이제 도매매에 있는 이미지 다운받아가지고 등록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쿠팡에서 사버려요. 쿠팡에서. 네이버에서는 안 삽니다. 그런 제품을. 그래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쿠팡과 좀 다르게 리뷰를 한 50개에서 100개까지는 쌓으셔야 되거든요. 방법은 좀 다양합니다. 뭐 마음카페 핫딜을 이용할 수도 있고 포토 리뷰 쿠폰 한 3,000원씩 뿌려가지고 그래도 리뷰 전환율을 높일 수도 있고 마케팅 업체를 활용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리뷰부터 쌓으셔야 돼요. 네이버는 리뷰의 개수가 하나의 신뢰 지표거든요. 그래서 50개에서 한 100개까지는 돈 버는 구간이 아니라 신뢰 쌓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리뷰 쌓는 마케팅에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저 정도 하시고 나면 검색 유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순위가 좀 올라갑니다. 왜? 리뷰 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낮은 서브 키워드 정도는 우리가 상위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쯤 되면 우리가 이제 광고도 좀 세팅하고 판매량을 계속 높여가면서 키워드도 좀 배치를 바꿔가면서 점점 순위를 계단식으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방법대로 하시면 좋은 제품이라면 순위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순위가 올라가지 않는 제품은 제품이 안 좋은 거예요. 네이버라는 게 쿠팡처럼 좀 바로바로 팔리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견디셔야 돼요.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 네이버의 생태계와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4단계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 바로 시장조사거든요. 제품을 좀 많이 분석해보고 판매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초보 판매자분들 경우에는 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잘 파는 판매자가 많은데 내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서 딱 그냥 스탑이 돼버리거든요. 정말 막막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시장 분석을 혼자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하기 이전에 대표님들이 스스로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스토어나 제품 진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표님 제품의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 위에 말씀드린 이제 1단계 부분을 제가 같이 잡아드릴 거예요. 우리가 뭐 게임으로 치면 스마트 스토어 스타트팩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훨씬 바르게 갑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제가 6년 동안 네이버에 살아남은 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제 노하우까지 다 녹여내서 정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네이버에서 스타트를 좀 끊으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아래 진단 컨설팅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도 온라인 판매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